네, 전력전자 회로 연구실을 운영하는 최승원입니다. TI PSDS 세 번째가 그 TLVR이라고 하는 이걸 변압기라고 해야 되나? 보통 커플드 인덕터라고 하는 자성 소자가 있는데 얘가 마른 인덕터인데 동작은 약간 변압기처럼 해석을 하거든요. 네, 이런 거는 전력전자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요번 TI PSDS의 그 발표자분의 한 분이 이 논문을 쓰신 것 같아요. 느낌상 그분이 이거를 발표를 하고 계셔가지고 이거 참 이거 소개하기가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좋은 논문에 대한 걔를 구현하는 반도체를 TI에서 한 거지. 약간 그런 개념입니다. 아마 이거 했을 때 대부분 재미없어 하셨을 거예요. 이게 반도체랑 관련된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거의 무슨 세미나 발표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데, 뭐랄까, 그래도 제가 하던 분야이기도 하고, 저는 제 논문 주제가 CMCI가 좀 관련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CMCI를 했던 사람이다 보니 저는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들었는데 저만 재밌었을 수도 있고, 이거를 사실 녹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살짝 고민을 했는데, 우선은 그냥 이렇게도 하는구나 라는 관점으로 설명은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 길어지면 힘들어질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트랜스 인덕터 전압 레귤레이터 이미 제목부터 이상하잖아요. 트랜스 인덕터라고 돼 있잖아요. 트랜스 인덕터. 이거 이렇게 부르나? 트랜스 인덕터 두 개 붙이면 되겠네요. 인덕터는 인덕터니까. 어떻게 좀 되게 특이한 세미나 주제였습니다. 일단 넘겨서 배경 동기, 토폴로지 소개, 설계 고려 사항 마무리. 항목은 적은데 되게 깁니다. 우선은 여튼간에 요새는 AI니 뭐니 이렇게 CPU, 고성능 CPU를 다루는 분야들이 많잖아요. 근데 고성능 CPU들은 다 전압이 낮고요, 전류 용량이 큽니다. 여기 딱 봐도 V코어라고 적혀있는데 V코어가 요새는 0. 몇 볼트 여기서 0.7, 1.0, 1.8 한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인텔 CPU나 AMD CPU 아니면 엔비디아에서 혹은 그런 칩들인 거죠. 근데 이런 애들은 전류 소비가 전압은 낮은데 소비 전류가 엄청 크답니다. 1000A 이상이라고 되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부하 가동 응답 요구 사항이 1000A per 마이크로세크예요. 이게 사양이 완전 미쳤죠. 여러 가지 시장 상황상 이게 고전력 CPU가 하이 파워 컴퓨팅 시장이 넓어지는데, 넓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요구되는 사양에 1000A의 굉장히 빠른 전류 응답 속도를 요구한다, 이런 얘기 좀 해주셨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 뭐냐면, 이렇게 고전류를 소비하는 CPU가 있는데 실제로 소비 전류가 이렇게 당기면 이 전원에서 나오는 이 전류가 이렇게 추종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전압도 빠지고 여기 또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보면은 전압 변동률은 전화량 나누기 C죠. 그래서 C가 많이 달아야지만 전압 변동률이 줄어요. 그러니까 이 C가 많아야지만 얘가 줄어요. 어차피 사용하는 전화량 자체는, 이거는 부하의 파워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물론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제품을 써야겠지만 그거는 발전한다 치고, 사실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면 에너지 효율 좋은 제품을 두 개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총 소비량, 총 전화량은 변화가 없겠죠. 또 늘어나면 늘어나지. 그래서 이거를 쭉 해석을 하면 이렇게
C 아웃과 이 슬롭 성능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여튼간에 C가 대전류를 견디려면 굉장히 많은 부품을 동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 문제가 있고, 슬롭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빠른 응답을 해야 되는데 이 1000A를 빨리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논문의 그 주제가, 내가 TLVR이라는 토폴로지를 썼더니 응답성이 엄청 빨라졌어. 내가 응답성 엄청 빠르게 하고 전압은 조금만 드랍했거든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더니 이분이 C를 좀 줄이고 슬롭을 대폭 늘려서 크기도 줄였다. 약간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전자부품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죄송한데 이거는 진짜 논문 발표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요거랑 요거는 그 다중 위상복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인덕터가 달려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한쪽에다가 변압기처럼 만들면, 그래서 아까 변압기 인덕터라는 말이 나온 거죠. 만들고 얘를 쭉 직렬로 해서 LC라고 하는 보상 인덕터를 붙이면 요 자료에서 주장하는 TLVR이 구성이 됩니다. 이걸 했더니 버기긴 한데 파생, 약간 변동이 있잖아요. 빠른 과동답이 가능해 하고 뭐 새로운 변형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걸 했더니 다상 멀티 페이즈 가능하고 높은 전류 충방전율 가능하고 전류 리플도 개선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게 기존과 다른 게 뭐냐? 옛날에는 커플드 인덕터라는 거를 써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전류의 변화량을 보상하는 개념이었는데,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제가 이게 뭐 짧은 시간에 대해서 이해는 못하겠는데, 원래 커플드 인덕터는요, 전류, 그러니까 DT분의 DI, 전류 변화량을 보상하는 인덕터예요. 어려운 말인데, 전류 변화량의 보상이란 말은, 예를 들어 화면에 두 채널이라면 두 채널의 전류를 똑같이 맞추는 게 아니라, 이게 전류를 당길 거잖아요. 당길 때 인덕터에서 발생하는 전류의 충전 방전의 기울기를 동일하게 조정해서 그 오차가 벌어지지 않게 하는 인덕터입니다. 약간 다르죠. 근데 이거를 여기서 주장하는 TLVR로 하면은, TLVR 커플드 인덕터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 해석을 해보자면, 대칭이 필요하고 뭐 복잡하다 이렇게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조금 반반인데 이게 지금 왜냐면 이렇게 자기가 코어를 4개를 붙여서 설명하면, 원래는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따로 잘라서 써요. 잘라서 좀 더 본인한테 유리하게 얘기한 건데, 커플드 인덕터는 다상으로 쓰는 경우 잘 없어요. 이렇게 2개씩을 묶어 가지고 여러 개를 쓰는 구조를 많이 쓰거든요. 그렇게 되면 평형이 맞춰집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이거 그러니까 이 페이퍼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전류 변화량을 동등하게 맞추겠다가 아니에요. 커플링 인덕터 구조인데, 그러니까 커플링 구조인데, 그 변형된 커플링 구조를 통해서 낮은 리플,
빠른 과도를 만들었다는 거지. 이게 CMCI랑 진짜 뭐 완전 대치되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제 기준엔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보통 말하는 거, 저는 커플드 인덕터, 이제 커플드 인덕터 자체에도 파생이 있겠죠. 아마 이런 구조의 커플드 인덕터가 있나 본데, 저는 제 논문이 이렇게 두 상용 커플드 인덕터랑 좀 다른데, 아마 커플드 인덕터를 각각 쓰고 중간에 L로 또 보상하는 또 파생형 CMCI도 있나 봐요. 커플링 제어 되게 쉬운데 이게 왜 까다롭다고 했지? 이것 때문에 그런가? 설계하기가 좀 까다로운 건 있어. 이게 파라미터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튼간에 간단하고요. 이걸 쓰면은 축소 가능이 뭐를 축소 가능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패시브하게 두 전류의 시간 변화량을 보상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다상을 개별 제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PWM으로 한 방에 제어도 가능한데, 여튼 되게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인덕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간접, 여기다가 요거 LC라고 하는 인덕터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얘로 하여금 일종의 전류 소스를 하나 더 넣은 거예요. 뭔 얘기냐면, 이런 커플드 인덕터는요, 시간에 대한 이 전류 변화량만 보상이 돼요. 근데 얘는 이분들이 지금 설명한 거는 이것도 보상이 되고, 이것도 보상이 되고, L도 줄이고, 약간 뭐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제가 감 보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가 이렇게 1차 측권선이랑 2차 측권선 두 개 완전 변압기처럼 되어 있다 이거지. 빨리 할게요. 재미없잖아요. 여튼간에. 그래서 결론이 뭐냐, 뭐 이게 내용은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이해한 거, 세미나에서 이해한 거는 이겁니다. 각각의 그러니까 멀티 채널에서 벅이 움직이면, 여하튼간에 여기 LM이라는 인덕터를 통해서 전류가 나가는데, 매번 나갈 때마다 이게 다 동작할 때마다 일부 전류를 이쪽 LC에다가 충전을 해줘요. 그러면 내가 동작할 때 내가 한 번 더 주고, 이 옆에 게 동작할 때는 지거 나가면서 지거를 계속 또 충전을 해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동작 안 할 때, 그러니까 파란 게 동작 안 할 때 이 빨간 거가 일로 들어와줘 같이. 하고 빨간 애가 동작 안 할 때 흐르던 파란 놈이 나한테 들어와줘.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가 혼자 움직일 때는 충전하고 쭉 전류가 빠지는데, 각각의 충전된 DTDI가 LC에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놈이 얘랑 합쳐져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여기 요 전류, 각각의 전류들이 원래는 이거였는데, 각각의 페이지 위상으로 발생된 다채널 전류야 리플이 내 쪽으로 보이는 거야. 이렇게. 이게 TLVR의 작동 원리고, 도대체 뭐가 이점인데, 이게 전류 리플 주파수가 4배 높아진 거예요. 저희 전력 전자에서는. 전류 리플이 4배 높아지면 등가적으로 커패시터를 훨씬 조금 써도 됩니다. 그리고 L도 훨씬 조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 LM을 더 줄여도 돼. LM이 좀 더 줄어드니 당연히 동일 PWM 저해에서
제어해서 변동되는 전류량이 엄청 증가하는 거죠. L값이 줄었으니까. 동일한 2TB로 제어하면은 전류가 더 많이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아까 주장이 맞는 거죠. TLVR이라고 하는 변압기 인덕터 CMCI의 파생형 혹은 벅 파생형 다중 채널을 구현했더니 각각의 위상 제어에서 나오는 전류를 저장하는 LC라는 인덕터를 통해 각각의 채널은 추가의 전류 파형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거에다가 요 리플까지 얹어진 이게 얹어진 거야. 여기서 이렇게 얹어졌어. 이것까지 되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점이 생겼다. 일반적으로 벅만 있으면 각각 상의 전류를 이렇게 합치는 구조였는데 TLV로 하면 여기에 이렇게 LC가 붙어. 요 놈이 흡수한 전류 에너지가 추가로 되면서 여기에 슬롭이 더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롭이 증가한 거예요. 기본 그냥 멀티벅보다 전류 총량도 더 빨리 늘어나고 슬롭도 더 늘어나고. 마찬가지로 끌 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얘는 뭘 하더라도 전류를 넣거나 빼는 동작에 있어서 혼자만 동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뽑아냈던 전류 일부를 옆에다가 항상 주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면 옆에 거 주고. 그러니까 주는 것도 감소치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슬롭이 상승하는 슬롭이나 빼는 슬롭도 역시 똑같이 증가해. 그래서 엄청난 고속 응답을 구현했다. 반도체 얘기에 1도 없습니다. 이거 다들 재미없었을 거야. 전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래서 평상시 멀티 채널이면 이만큼 시간이 걸렸지만 이거를 TLVR을 적용했더니 엄청나게 증가한 슬롭 때문에 이 상승률 자체가 따라붙는 속도가 여기는 뭐 3마이크론인데 1마이크론 3분의 1이 줄었다. 그리고 벅이랑 두 개의 사양을 보면 출력 인덕터로서는 같은 값인데 여기 LC가 더 붙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이 C가 같다고 쳤을 때 이것만 TLVR 적용한 것만으로도 응답성이 3배가 빨라진 거죠. 이게 1000A에서는 대단한 성능일 겁니다. 1000A를 이렇게 끌어올린다는 게 쉽지가 않을 거니까. 하고 펄스도 줄고. 왜냐면 이게 이럴 수밖에 없어요. 얘는 펄스 하나가 이미 옆에 3개한테 영향을 똑같이 주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3이야 사실은. 펄스 8 곱하기 3이라고 이게 이미. 이게 재밌는 건데 이걸 이해해보면 되게 쉬워요. 이게 이해가 가요. 왜냐면 내가 한번 전류 흘렸잖아요. 그럼 들어간 일부 전류가 n분의 1 쳐지는 게 아니에요. 이 전류가 그대로 각각 트랜스턴에 똑같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렬 구조야. 여기가 직렬 구조다 보니까 한 번 튕기는 전류가 3분의 1씩 쪼개져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넣어준 전류가 그대로 딴 애들한테 간다니까. 참 머리를 잘 쓴 거죠. 그래서 뭐 아마 다중 채널도 유리하고 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튼 그래서 그냥 일반 벅에서는 하락 드라이온도 10마이크론인데 얘는 거의 뭐 4분의 1까지 줄인 거지. 그러니 당연히 출력 전압의 요 변화량 자체가, 왜냐면 전류 변화량 자체가 줄면, 그러니까 델 I가 줄면 델 V가 당연히 줄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모로 이점을 얻었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서 생긴 이득들이 이거는 스텝 전류가 대폭 늘어나다 보니 이 볼테지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게 변화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오버가 됐건 낮게 되건. 커패시터는 민값으로 훨씬 줄여서 되는 거죠. 인덕터에서 약간 까지는 전력도 있나 봐요. 근데 일단 뭐 그렇다고 치고요. 제가 이거 다 이해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는 뭐 저주파 응답은 잘 모르겠는데 고주파 응답성은 대폭 더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저주파 응답은 뭘까? 이게 지금 사실 전류량이 표기가 안 돼서 뭔가 차이가 있을 텐데 어쩌면은 얘가 뭐 1000A 얘는 한 뭐 10A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보통 이게 많이 감소한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TLVR 도입할 때는 효율에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아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다채널일 때 일부 채널을 꺼도 동작한다. 약간 그런 게 재밌는 게 이렇게 끄는 것도 조절해 가지고 출력 전류, 그러니까 낮은 전류일 때 다채널을 모두 다 킬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되게 기발했습니다. 이것도 제어 중에 하나인 거죠. 동적 위상을 삭제했다. 뭐 이런 것도 꽤 괜찮은 내용입니다. 여하튼간에 이걸로 인해서 보면은 모든 설계 조건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설계 사양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이런 캡이 줄었어요. 그래서 캐패시터 값이 줄어드는 게 세라믹 캡 되게 비쌉니다. 이 고용량 대전류 타입은 여튼간에 줄었고 캡이 줄었기 때문에 훨씬 고속응답이 가능해졌고 그런 것도 장점. 그 다음에 여튼간에 오버슈트도 거의 등가. 약간 이런 내용들 하는 자리였어요. 여튼간에 다음부터는 이게 설계 내용인데 여튼 이 세미나 과정에는 그 반도체 얘기가 별로 안 나와가지고 좀 재미가 없어요. 저도 이제 여기서는 다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설계한 분들이 훨씬 더 잘 알겠죠. 여튼간에 여기는 빨리 넘긴다고 치면은 순간에 이렇게 인터리브도 구동해서 훨씬 더 고전력 이게 한쪽만 있다가요 인터리브 하면은 원래 전류 용량 2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이쪽 왼쪽 여기 전체 블럭이랑 오른쪽을 또 이거 180도로 하면 전류량 2배니까 리플이 또 줄어드는 거죠. 여튼간에 이 리플 주파수가 이렇게 높아지면 훨씬 적은 캡으로 평활하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여러 가지 전 EMI 문제나 이런 것들도 이점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이었고요. 아마 TI사에서 지원해서 한 것 같아요. 요 지금 L1, L2, 여기 L10까지가 아까 그 변압기 인덕터고요. 요게 LC겠죠. 요게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고밀도로 설계가 가능하고 또 LC도 반씩 나눠서 하면 훨씬 또 이게 전류 균형이 일어나니까 반씩 된다. 여러모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소자는 모르겠는데 TI에 30 이상이 있나봐요. 이거는 진짜 CPU용 전원인데 완전히. 그래서 이렇게 이게 CPU인가 보다. CPU고 여기다가 TLVR을 여기 왼쪽 오른쪽 붙여서 여기 뭘로 하지? 이거 할까? 여기 왼쪽 오른쪽 붙여서 30 이상으로 해가지고 요 가운데 CPU 같은 거 일단 했나봐요. 무슨 과제에 실제로 적용했나 보네요. 이거는
됐다. 그래서 지금 아마 자료가 다 공개된 건 아니겠죠. 이분들도. 해서 여튼간에 이런 거 전용의 좀 고집적 가능한 소자들과 다상 그치, 멀티 채널 멀티 페이지 버 컨버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TI 걸 써서 이제 했나 봅니다. 일단 뭐 해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 여튼간에 이런 것들도 있구나. 높은 위상수 설계, 커플드 인덕터의 파생형, 벅 파생형. 인덕터가 코어를 고용하지 않으니까 재활용성이 좋죠. 출력 캐패시터 크게 절약하는 거 맞고요. 일반적인 벅에 비해 리플 전류 전압도 훨씬 더 높다. 유상수가 많으니까 인터리빙 할 때 좀 필요할 거고, 그런 소자나 환경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그쵸, 이게 멀티 페이지다 보니까 페이즈 PWM을 다 따로 지어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멀티 채널이 된다 하더라도 멀티 채널에 각각의 채널을 제어를 해주는 제어기나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겁니다. 이런 또 뭐랄까 하나, 뭐 추가 주제들도 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요거는 정말 반도체 얘기 1도 안 나오는 TLVR이라고 하는 커플드 인덕터의 파생, 변압기 인덕터를 사용한 벅 파생 컨버터 설계에 관한 마치 일종의 논문 발표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쓸 수 있시겠죠. 이게 공개됐으니까 아마 TI사에서 관련 솔루션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